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큰 전력 회사 중 하나죠. 바로 듀크 에너지에 대해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투자자의 시선에서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가 돈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구조.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 역설적인 질문이야말로 듀크 에너지 같은 규제 유틸리티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듀크 에너지는요, 그냥 큰 회사가 아니라 정말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 핵심 지역의 수많은 가정과 공장에 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거인이 아주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청정 에너지로의 대전환이죠. 듀크 에너지의 역사는 무려 100년이 넘습니다. 1904년에 캐롤라이나 지역의 발전을 이끌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20세기를 거치며 꾸준히 성장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2012년 프로그레스 에너지와의 합병이죠. 이 합병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 거대한 듀크 에너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라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죠. 그래서 듀크 에너지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그 아주 독특한 수익 구조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듀크 에너지의 사업 모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규제의 유틸리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이 지역의 전개 사업은 너희가 독점해. 대신 우리가 정한 규칙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너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나는 과정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회사가 태양광 발전소나 스마트 그리드 같은 미래 인프라에 정말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둘째, 주 정부 규제 기관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 돈을 썼으니 이걸 회수할 수 있게 전기요금을 올려주세요 하고 요청하죠.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걸 승인해주면 듀크는 투자한 자산, 이걸 전문용어로 요금 기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약속된 수익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기억나세요? 돈을 쓸수록 수익 기반 자체가 커지니까 돈을 더 벌게 되는 구조인 셈이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왜 이 듀크 에너지라는 주식의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이른바 강세론, 즉 듀크 에너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핵심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강점은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성장 스토리로 연결됩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규제받는 독점 사업자니까 경기가 나빠져도 현금은 꾸준히 들어오죠. 그 안정적인 돈으로 청정 에너지에 계속 투자해서 이익의 파이를 치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 귀족으로서의 명성을 지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듀크가 사업하는 플로리다나 캐롤라이나 지역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으니 전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 모든 게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9에서 10%. 이게 뭘 의미하냐면 듀크가 대규모 투자를 할 때마다 규제 당국으로부터 너희 투자금에 대해 이 정도 수익률은 우리가 보장해 줄게 하고 약속받는 수치예요. 이 예측 가능성, 이 확실함이야말로 듀크 에너지 투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 동전의 양면처럼 듀크 에너지에도 분명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약세론, 즉 듀크 에너지 투자에 대해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리스크와 도전 과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유틸리티 주식의 가장 큰 약점, 바로 금리입니다. 듀크처럼 엄청난 빚을 내서 투자하는 회사한테 금리 인상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수익을 갉아먹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듀크 주식은 보통 안정적인 배당 때문에 채권 같은 주식으로 여겨지는데 만약 안전한 국제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굳이 주식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듀크의 배당 매력은 뚝 떨어지고 주가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리 말고도 리스크는 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정부 규제기관이 요금 인상 안 돼! 라고 해버리면 그 투자 손실은 고스란히 주주들 몫이 됩니다. 또 수조 원짜리 거대 건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안 되고 지연대거나 예산을 초과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특히 듀크가 사업하는 지역은 허리케인이 잦아서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복구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올린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정치적, 사회적 반발도 항상 존재하는 리스크입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듀크 에너지의 운명은 결국 규제 당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니오라는 한마디가 수십억 달러짜리 투자를 한순간에 손실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투자의 가장 근본적이고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듀크 에너지의 밝은 미래, 즉 강세론도 들어봤고 어두운 그림자, 약세론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자로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마지막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 표를 보시면 듀크 에너지 투자의 핵심 딜레마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왼쪽은 예측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배당이라는 투자자에게 정말 달콤한 약속들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고금리, 규제 거부 같은 그 약속을 한순간에 몰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들입니다. 투자자는 바로 이 약속과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청정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보장된 성장의 열매를 따시겠습니까? 아니면 금리 인상과 규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일단 몸을 사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과 스타일에 달려 있을 겁니다.